네, 오늘은 함께 데이터베이스 14번째 시간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뷰가 무엇일까요? 뷰는 우리가 일종의 가상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또 삭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테이블 혹은 만들어져 있는 그 테이블의 어떤 일부 데이터만 혹은 전체를 다 생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부 또는 전체의 그 테이블 내용을 가상의 어떤 테이블 형태인 뷰라는 개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뷰가 무엇인지 그리고 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뷰는 일단은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데이터만 제공한다. 근데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데 하나 테이블 말고 하나 이상의 테이블, 즉 테이블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테이블을 조인해서도 우리가 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유도된 특정 가상 테이블이 바로 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뷰에 대해서 우리가 지뢰를 실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뷰에 대해서 셀렉트를 하거나 어떤 지리가 실행이 될 때 그 실행 시에 뷰가 정의된 그 대상이 되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 정의된 테이블로 대체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뷰한테 질의를 했어요. 셀렉트 뷰를 대상으로 셀렉트를 했어요. 그런데 뷰가 정의된 그 테이블로 대체돼서 이 질의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는 임시 작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성의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뷰를 통해서 뷰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뷰는 테이블에서 유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같습니다. 테이블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데이터만 이제 유도해서 가져오는데 그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구조는 테이블에서 정의된 구조와 동일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상 테이블이라 물리적으로는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즉 테이블 존재가 없는 가상 형태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뷰라는 개념으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 장점을 또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뷰로 필요한 데이터만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 용이 측면에서 또 아주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정 테이블에서 우리가 그 테이블은 어떤 운영 측면에서 테이블을 운영하지만 거기에 사용자로부터 노출시킬, 즉 사용자한테만 드러나게 할 그런 데이터만 처리하는 형태로 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여러 테이블을 조인해서 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 이제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다 보면 그 조인하는 그 지리문이 어떻죠? 조인을 하다 보면 좀 지리문이 복잡해지고, 네, 조금은 너무 지리문이 길어져서 보기 어려운 그런 가독성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 뷰를 여러 테이블을 조인해서 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뷰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혹은 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조건문을 통한 질의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뷰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뷰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테이블에서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만 노출을 하기 때문에 뷰에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 자체는 보호하는데 이 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을 달리게 해서 이 뷰에 대한 권한은 주되 특정 뷰가 참고하고 있는 그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뷰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이렇게 유도돼서 제한된 형태의 그런 데이터만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의 기본 키를 포함해서 뷰를 구성하면요. 그 뷰라 하더라도 뷰에게 삽입을 시키거나 삭제를 하거나 갱신하는 그러한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뷰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셀렉트 용도로만 사용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삽입, 삭제, 갱신까지도 수정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뷰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뷰에는 장점과 단점이 구분돼서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을 살펴볼까요? 자, 장점은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그 특징으로도 살펴봤지만 이 뷰를 만들기 때문에 뷰는요, 한마디로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가상의 테이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의 테이블, 즉 물리적으로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여러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논리적인 데이터의 독립성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요구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사용자들이 어떤 요구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동일한 하나의 테이블이지만 그 테이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나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다. 어떤 사용자는 저런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데이터 테이블이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용자마다 어떤 요구사항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일한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의 데이터만 뽑아서 뷰 형태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 관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자, 사용자들도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효율적인 관리는 이런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떻죠? 어떤 사용자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사항에 만족되는 그런 뷰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성이 일단 이 뷰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점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 제어를 통한 보안 제공이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예 원천적으로 어떤 테이블에 대한 접근은 제한하고 그 사용자가 허용된 그런 뷰에 대한 접근 권한만 이렇게 허용을 해주다 보면은 당연히 접근을 달리하는, 즉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그런 접근 제어를 통해서 당연히 이런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를 쓰다 보면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겠죠. 자, 뷰를 쓰면서 생기는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단점은 독립적인 인덱스 생성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덱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자, 인덱스 자체가 인덱스를 생성하면은 테이블을 조회하거나 할 때 굉장히 성능상의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성능상의 속도 향상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이 뷰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뷰가 참고하고 있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만들 수 있지만 뷰가 이제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는 없어요. 네,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뷰의 정의를 변경하는 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 정의 자체를 변경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문제. 자, 그리고 삽입, 수정, 삭제 연산에 제약이 있다. 모든 데에서 모든 뷰에서 삽입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뷰가 이제 삽입, 수정, 삭제 기능이 되려면 그 해당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산에 좀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의 종류인데요. 그 뷰의 종류는요, 단순 뷰, 바로 심플 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뷰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뷰를 생성할 경우,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우리가 일부 어떤 컬럼이나 전체 컬럼에 대응하는 그런 뷰를 생성했다고 했으면 이거는 심플 뷰, 단순 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여러 두 개 이상의 그런 테이블에서 어떤 조인을 거쳐서 특정 뷰를 생성했을 때는 이거는 컴플렉스 뷰, 바로 복합 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단순 뷰냐, 그다음에 복합 뷰냐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을 참고했느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사용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라인 뷰라는 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자, 인라인 뷰는요, 한마디로 하나의 이제 셀렉트문에서 우리가 from 절에 기술된 셀렉트입니다. 우리가 중첩돼서 셀렉트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select from 한 다음에 그 from 안에 from 절 안에는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테이블 대신에 그 어떤 다른 테이블에서 질의한 select 문 자체가 from 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인라인 뷰라고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의 일부 셀렉트 질에 대한 결과를 인라인 뷰로 우리가 from 절로 사용하는 이런 게 바로 또 하나의 또 뷰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뷰가 단순 뷰냐, 복합 뷰냐, 인라인 뷰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뷰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HR 계정에 그 휴먼 리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잖아요. 그 휴먼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는요, 이미 이 예제로 사용할 수 있는 뷰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테이블은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하고요. 뷰는 이렇게 하나, Employee Details 뷰라는 이런 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뷰에 대해서 한번 속성을 살펴보니 지금 현재 Employee ID, Job ID, Manager ID, Department ID, Location ID, Country ID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테이블에 대한 아이디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테이블들을 조인한 그런 다중 뷰의 형태라고, 복합 뷰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irst name, last name, salary도 있고요. commission도 있고, department name, job title, city, 여러 주소도 이제 위치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 해당하는 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질의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치 테이블에서 질의를 하듯이 employee details view 이렇게 select를 그냥 질의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속성값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조회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된 결과 살펴보면 자, 지금 현재 이 뷰 자체가 지금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여러 테이블이 조인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 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마치 테이블을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마치 테이블에서 셀렉트 질의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특정한 거는 다 제외하고 우리가 필요한 걸로만 예를 들어서 first name, last name, salary, 그 다음에 department name, 그리고 job title. 자, 이렇게만 질의를 해본다고 치면요. 자, employee details 뷰에서 이렇게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first name, last name, salary, department name, job title 우리가 원하는 그런 컬럼 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name과 job title 이런 모든 정보가 결합된 형태의 뭔가 질의문을 만들려면요. 테이블을 몇 개를 조인해야 될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테이블을 조인해야지만 지금 해당하는 결과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SQL 질의문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조인 들어가니까 단순히 이렇게 깔끔하게 두 줄로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아주 여러 줄을 이제 조인 연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결과를 미리 이렇게 뷰로 생성을 해두니까 단지 뷰에서 이렇게 셀렉트 질임을 날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질의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데이터의 어떤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자의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뷰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뷰를 직접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create 그냥 뷰 하시면 돼요. create view. create table 하듯이 create table 대신에 뷰를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자, 뷰는 정의 자체를 다시 하는 건 안 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replace, 즉 변경이 아니라 대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create or replac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create view 하는 대신에 create or replace view 명령을 통하면 해당하는 문을 계속 실행하더라도요, 뷰가 대체, 즉 우리가 replace 시켜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 뷰 이름에 해당하는 뷰가 동일한 뷰가 존재할 경우에는 replace 시켜서 이제 재정의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employees table에 대해서 지금 현재 employees table을 조회해 봤는데요. employees table에 대해서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create하고 or replace view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에 이제 뷰 이름을 적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저는 employee view라고 일단 가장 단순한 형태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as입니다. as. 자, as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 뷰에 이 필요한 데이터들, 뷰에 이제 우리가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질 그 뷰의 내용을 select 지리문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as 한 다음에 여기다 select 필요한 지리를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employees 테이블에서 employee ID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first name, 그 다음 last name, 그리고 이메일만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자, 보통은 테이블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자, 이 모든 정보들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요구에 따라서 누군가는 employee ID나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만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데이터만 필요로 하는 어떤 부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뷰를 그 부서가 사용할 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뷰를 만들어 보면요. 자, 지금 현재 employee 뷰가 생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자, select from imp view 이렇게만 지를 날리면, 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로만 구성된 일종의 가상 테이블인 뷰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의했듯이 employee ID, first name, last name, 그다음 이메일만 이렇게 4개의 컬럼만 이렇게 제공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employee view라는 가상의 이런 테이블인 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 특정 컬럼에 대해서만 필요해서 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employee 전체 테이블 한번 조회를 해보면요. 자, 테이블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전체 너무 많은 테이블 있죠. 이 많은 테이블에 대해서 내가 이게 다 이거를 쓰지 않고 특정 연도 이상에 대해서만, 혹은 새로운 어떤 입사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이럴 수 있겠죠. 새롭게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현재 지금 employee ID가 206까지 있어요. 그렇죠? 206번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체 직원의 가장 마지막 아이디입니다.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온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reate or replace view. 근데 여기에는 이제 new employee만 new employee view라고 해서 전체 직원이 아니라 지금부터 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만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만 이렇게 케어해야 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사부서 같은 그런 데서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기존 직원이 아니라 새로운
그 새 직원에 대한 정보만 뽑아서 볼 이제 그런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셀렉트로 우리가 새로운 직원에 대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제 이 어떤 외열 조건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선 가장 단순하게 employee ID, 그다음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이메일, 그다음에 hire date, 그다음에 job ID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from employee, 자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속성 값들을 컬럼이 하나 둘셋넷 다여 6개나 되죠. 자 6개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206이 아니라 206 이상이 초과하는 것만 206을 초과하는 그래서 employee ID가 206 이상 이 초과인 이렇게 지를 조건을 주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뜨지 않겠죠.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select해서 new employees, employee view. 자, 이렇게 질을 해보면 어떻죠? 지금 현재 이 해당하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건 왜일까요? 바로 206 초과인 그런 직원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nsert를 통해서 만약에 new employee 뷰에다가 직접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기존에는 employees 테이블에다가 insert를 했어야겠죠. 근데 insert를 employees 테이블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놨던 new employee 뷰라는 곳에다가 insert를 시키는 겁니다. 자, 뷰가 단순히 select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삽입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려면은 이제 primary key인 employee ID가 이 뷰에 들어가 있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현재 primary key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new employee 뷰에다가 insert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7번이 되겠죠. 206까지였으니까 수한 리 그리고 이메일은 수한 입사는 뭐 2021년도 1월 1일 뭐 이렇게 임의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job ID는 IT 프로그래머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인설트를 시켜볼게요. 자 인설트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행이 삽입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를 했더니 어떻게 됐죠? 네, 직원 새로운 새 직원이 한 명 추가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한 뷰에서 우리가 삽입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삽입을 했으니까 수정도 할 수 있겠고 삭제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근데 이거를 삭제하기 전에 그 해당하는 new employee 뷰가 참고하고 있는 바로 employees 테이블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employees 테이블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100부터 쭉 뜨는데 가장 밑에 뭐가 떴죠? 방금 우리가 뷰에서 추가했던 내용인 바로 수한리 직원이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한리. 근데 우리가 나머지는 다 널로 이렇게 들어갔죠. 네, 지금 현재 샐러리도 널이고 정보가 다 널이에요. 널이 허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다 널이지만 널이면 안 되는 필수 항목, 우리가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죠? 네, 이렇게 뷰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설트가 되게끔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누락한 상태로 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employee ID, primary key, 그다음 first name, last name, email, hire date, job ID. 이 정도는 무조건 널이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속성 값에 대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인설트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해당하는 인플로이 테이블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이 삽입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딜리트 이제 뷰에 대해서 new employee view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조건으로는 employee id로 할까요? 자, employee id가 207 자, 207이면 방금 삽입했던 케이스가 되겠죠. 자, 207에 대해서 우리가 딜리트를 인플로이 테이블이 아니라 뷰에 대해서 딜리트문을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한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뷰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 그 우리가 딜리트 명령이 성공해서 실제 우리가 삽입했던 데이터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더니 네, 207번이 사라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삭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우리가 생성한 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뷰를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를 삭제할 때는 테이블을 삭제할 때 이제 드롭 테이블 하잖아요. 근데 드롭 테이블 대신에 드롭 뷰로 해서 삭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뷰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employee view. 자, 이것부터 삭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더니 뷰가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employee view 대신에 우리가 new employee view에 대해서도 이렇게 drop 뷰를 통해서 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 뷰 생성 대신에 우리가 기본적인 뷰는 insert 그리고 update, delete 문이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 물론 제약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생성할 읽기 전용 뷰는요. 말 그대로 읽기만 가능합니다. 즉 select만 가능한 형태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뷰 생성할 때 우리가 뷰 생성하는 그 지리문과 동일한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with, read, only라고 돼 있습니다. with, read, only만 이렇게 붙여주면은 말 그대로 읽기 전용 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기 전용 뷰에 대해서도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 employee 테이블에서요. 우리가 뷰를 만드는데 create or replace view salary order view라고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샐러리에 대해서 그 오더링을 한 그 즉 샐러리 순으로 이제 높은 샐러리가 위에 오도록 한번 이제 보여주는 그런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필요한 거는 first name, last name 자, 그 다음에 job ID 그리고 샐러리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샐러리가 몇인지를 보여주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냐면 정렬을 해서 디센딩 해줘야겠죠. 네, 가장 높은 그 샐러리가 위에 오도록. 근데 여기에 그냥 생성할 경우에는 일반 뷰가 되겠는데 with, read, only를 붙여줄 경우에는 읽기 전용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설트가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주고요. 자,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한 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결과가 뜨는지 질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스티븐 킹이 24,000불로 샐러리 가장 높은 샐러리로 이렇게 상위에 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4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뷰가 형성된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과연 진짜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인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인설트 조건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지만 자, 여기에 수완 리 프로그래머로 만불 자, 이렇게 인설트를 했더니
자, 지금 인서트를 한 결과 마지막에 어떤 게 떴죠? 읽기 전용 뷰에서는 DML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떴어요. 자, 읽기 전용 뷰예요. 여러분 with read only 했잖아요. 그래서 읽기 전용 뷰가 생성이 됐으니까 그 뷰에서 인서트를 할 수가 없도록 아예 막아져 있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DML 작업은 Data Manipulation Language죠. 대표적으로 insert, update, delete 같은 DML 이제 명령문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job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샐러리에 대한 어떤 통계치 값을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뷰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create or replace view. 자, 여기에 job salary view로 이름을 붙일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job ID 그 다음에 이제 sum 전체 샐러리에 그 sum으로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별명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sum salary라고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in 자, min 값 min salary라고 붙이고요. max 값 max 값은 max salary라고 붙일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employees 테이블에 from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job id별로 즉 job 그룹을 이제 job 즉 직업별로 그룹 바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더 바이는 그 전체 샐러리의 합이 높은 것을 이렇게 오더 바이의 기준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리드 온리 with 리드 온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거 수행을 해주고요. 자, 생성이 잘 됐죠? 자, 이 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job salary view. 자, 이거는 우리가 디센딩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샐러리가 낮은 어떤 job부터 가장 높은 job 순으로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지금 현재 샐러리를 가지는 이제 job이 무엇인지 가장 낮은 게 무엇인지 이렇게 뜰 텐데요. 근데 우리가 썸으로 했잖아요. 썸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직업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밑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평균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 부분을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썸으로 했는데 썸 대신에 이제 평균으로 바꿔서 이름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꾸는데 이거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create or replace잖아요. 즉 이 문장을 그대로 실행한 다음에 보면요. job salary view가 이미 있지만 이미 있을 경우에는 replace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바꾼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기존 job salary view 대신에 이렇게 새로 우리가 정의한 뷰가 대체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를 수행을 해보면 자, 이제서야 sum 대신에 average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죠? 네,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제 순위가 오더링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직업에 따라서 어떠한 직업이 가장 높은 이런 샐러리, 평균 샐러리가 높은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읽기 전용 뷰를 한번 이제 두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만들었던 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읽기 전용 뷰도 마찬가지로 뷰 제거는 drop 뷰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샐러리 오더 뷰 이것도 drop 뷰로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job salary 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뷰뿐만 아니라 읽기 전용 뷰에 대해서도 생성을 하고 삭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뷰 중에서도요. 우리가 그냥 언급하지 않았던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뷰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구체화된 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글보다는 materialized view라고 하는 게 더 이렇게 의미가 와닿을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뷰 자체의 개념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즉 테이블을 참조해서 가상의 테이블 형태의 개념이라고 배웠는데 이 materialized view는요. 바로 이제 구체화된 뷰, 즉 뷰는 실체가 없이 그냥 단순히 셀렉트문의 명령어로 어떤 수행이 되는 그런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지 않는 그런 뷰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화된 뷰는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뷰가 아니라 이제 materialized, 즉 그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그런 뷰라는 겁니다. 즉 실제 데이터가 존재해요. 그 해당하는 뷰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셀렉트 문으로 그 참조하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 데이터를 그 지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데이터를 보유한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materialized view는요. create materialized view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좀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이 많은 이유는 여기에 이제 특정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동작할지를 이제 뷰 옵션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build immediate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build immediate 하면은 구체화된 뷰를 생성과 동시에 구체화된 뷰 내부의 데이터가 채워지는 형태예요. 즉 create materialized view 하는 순간 그 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그 셀렉트 질의에 대한 결과 데이터가 이 뷰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build immediate. 그 다음에 build default가 있는데 default는 뷰 내부의 데이터가요. 당장 바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명령을 통해서 이제 채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뷰로 구조는 만들어 두되 그 내부의 데이터는 나중에 채워지는 그런 옵션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네, default.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플래시 하는데, 자, 리플래시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 때, 즉 갱신이 됐을 때, 이 뷰가 참고하고 있는 특정 테이블의 내용이 변경이 된 거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지정해 주는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래시 한 다음에 on commit 하면요. 원본 테이블에 어떤 특정 커밋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현재 이 구체화된 뷰의 내용이 변경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와 반대로 refresh on demand 하면요. 자, demand는 우리가 직접 명령을 수행해서 여기에 DBMS mView라고 해서 materialized view를 줄여서 DBMS mView라는 패키지를 실행을 시켜서 지금 현재 이 구체화된 뷰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즉 우리가 명령을 통해서 변경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refresh on commit이 있고 refresh on demand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refresh 옵션의 또 뒷부분에 보면은 fast, complete, force, never 이렇게 네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자, fast랑 force는요. 원본 테이블에 변경된 데이터만 구체화된 뷰에 적용시키는 방법이에요. 즉 fast, 빠르겠죠. 그리고 변경된 것만 force, 이제 부분만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런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complete입니다. complete는요. 원본 테이블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전체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화된 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즉 변경된 데이터만이 아니라 테이블 전체를 대상으로 구체화된 뷰를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never입니다. never는 원본 테이블이 변경돼도요. 구체화된 뷰에는 적용시키지 않는 겁니다. 즉 이거는 테이블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나 테이블은 테이블이고 지금 현재 materialized 뷰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즉 우리가 이제 이 구체화된 뷰, 즉 데이터가 존재하는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create materialized view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materialized view 이름은 우리가 country 테이블과 location 테이블을 좀 결합해서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build, deferred 자, 이렇게 옵션을 줄게요. 즉 immediate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즉 우리가 나중에 이 뷰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lect 이제 나머지 옵션은 없이 그냥 디폴트만 줬어요. select해서 우리가 country name 그 다음에 location에 있는 state, province 그 다음에 location에 있는 street, address 이렇게 넣어주고요. from 해서 그 HR에 이게 지금 현재 countries C 그리고 HR의 locations L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여기 계정에서 실행이 안 돼요. materialized가 권한이 없어서요. 한번 그래도 어떻게 실행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그 지리문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country ID랑 즉 어디에 있는 거랑요? countries 테이블에 있는 country ID랑 locations에 있는 country ID랑 같은 것, 즉 조인이 연산이 되고요. 그리고 두 테이블에 대해서 필요한 컬럼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수행을 해보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권한이 불충분합니다 라고 뜹니다. 권한이 불충분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이 materialized view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권한상 우리가 뭐 HR 계정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HR 계정에서는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잘라내고요. 이 HR 계정 말고 우리가 이전에 이 HR 계정 대신에 그 오라클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었죠. 그 오라시스 그 시스템 권한을 가지는 그 오라클 계정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오라클 계정이 없다면은 오라클 계정 그 sysdba로 돼 있는 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 materialized view를 이렇게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sysdba 계정을 통해서 HR 계정을 활성화 시켰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때 활성화 시켰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지는 그 오라클 계정을 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권한이 있는 즉 이제 sysdba 권한을 가진 그런 계정에서 수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권한을 가진 계정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materialized view 바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 country location view가 생성이 됐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구체화된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계정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권한 있는 계정에서 생성을 하니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HR 계정에 있는 countries 테이블이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HR을 앞에다가 새겨준 겁니다. HR 지금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HR이잖아요. 그래서 HR 점 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밑에 있는 countries 그리고 HR 밑에 있는 locations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요. 지금 현재 오라클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뷰에는 뜨지가 않아요. 이 materialized 뷰가 일반적인 뷰에서는 뜨지가 않죠. 근데 여기 조금만 내려가 보면 구체화된 뷰라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뷰. 이 구체화된 뷰 밑에는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country location 뷰라는 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materialized 뷰를 생성한 거예요.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성했던 materialized 뷰에 대해서도 한번 셀렉트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볼게요. 자, 지뢰인데 어디 갔죠? 자, 데이터가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뷰로 생성을 했는데 그 뷰의 안에 내용은 없는 상태예요. 즉 우리가 옵션으로 build default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바로 데이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줬기 때문에 뷰 내부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때 채울 수 있는 명령어가 존재하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DBMS MView 패키지를 실행시켜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execute 하는데 DBMS의 MView라는 패키지 안에 refresh라는 우리가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refresh의 이제 리스트 중에서 이거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country location view, 즉 우리 materialized view 이름 있죠. 자,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자, 리플래시를 DBMS MView 패키지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프로시저라서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는 나중에 여러분들 오라클에서 PL/SQL 프로시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보시면 좋은데요. 그 오라클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패키지에서 이제 리프레시 시키는 그런 프로시저를 수행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country location view 실행을 해보면요. 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내용이 다 채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우리가 구체화된 뷰, materialized view라고 해서 이 내용 자체는 기존 테이블과 다르게 그냥 단순히 뷰에서 셀렉트 문으로 지리를 던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런 뷰예요. 즉, 이 기존의 테이블에서 내용을 이 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져와서 이 뷰에 넣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게 바로 materialized view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materialized view에 대해서 여러 질의도 할 수 있지만 지우는 것도 그냥 드랍 뷰로 지울 수 있냐? 아닙니다. 드랍 뷰 앞에다가 마찬가지로 materialized라는 우리가 뷰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ountry location view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가 됐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뷰랑은 다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뷰, 그냥 일반 뷰에 대해서는요, 뷰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materialized는 그 materialized 뷰, 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화된 뷰는 이제 보통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자, 업무용으로 계속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분석용의 목적을 띠고 우리가 데이터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런 materialized 뷰가 같은 이제 별도의 데이터는 이때 별도의 이제 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른 목적, 분석이라는 특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materialized 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화된 뷰 생성 한번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country location view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자, 이 내용 그대로 좀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걸 다시 만드는데 이제는 default가 아니라 immediate, 즉 즉시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는 그 구체화된 뷰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즉시 넣는 build immediate를 해줬고요. 그 다음 refresh on demand complete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refresh on demand, 자, 이거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된 뷰의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이제 구체화된 뷰가 생성과 동시에 내용은 채워져 있죠. 내용은 채워져 있지만
새로 업데이트되는 그 테이블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할 때는 이제 명령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옵션 중에서 컴플릿이잖아요. 즉 일부만 변경된 내용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원본 테이블이 변경되었으면 전체를 구체화된 뷰로 다시 반영시키는 그러한 옵션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구체화된 뷰를 생성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볼게요. 자, 셀렉트를 했더니 지금 현재 이 구체화된 뷰, Materialized 뷰에서 바로 Build Immediate니까 생성과 함께 데이터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생성과 함께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하니까 이미 이 데이터들이 이 구체화된 뷰에 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뷰에 반영을 시킬 지금 뷰가 참고하고 있는 그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인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into의 그 hr의 countries에다가 values로 우리 한국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제 region id는 3이죠. 아시아. 자, 그 다음에 또 insert into locations에다가 3300 그리고 1 청와대로 이거 청와대 주소죠. 지금 청와대로 03048은 이제 우편번호, 그리고 지역은 3는 서울, 그 다음에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국가 코드는 KR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넣기 전에 먼저 컨트리스의 KR부터 추가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와대 주소 로케이션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추가를 해줬던 테이블 한번 질을 해볼게요. 먼저 HR의 countries, 네, 우리가 추가해준 KR, 지금 현재 여기 추가가 돼 있죠. KR, Republic of Korea. 자, 이건 여기다 셀렉트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HR Locations에 대해서도 한번 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추가했던 3300 그 청와대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즉 우리가 지금 테이블은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돼 있어요. 즉 변경이 돼 있는데 지금 변경된 내용이 이 Materialized 뷰에 대해서도 반영이 돼 있을까요? 네, 반영이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우리가 Build Immediate는 했지만 그 Refresh On 할 때는 Demand로 돼 있어요. 즉 우리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면 한마디로 DBMS MView 패키지를 수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execute DBMS의 MView refresh 리스트에서 우리가 country location view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해주면 자, 프로시저가 실행이 됐어요. 자, 실행이 된 다음에 한번 뷰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변경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Republic of Korea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실행했던 그 데이터들 한번 이제 똑같이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delete hr의 locations에 where 조건으로 location id가 아까 3300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hr의 countryes에서도
우리가 추가했던 country id가 KR인 내용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우리 이제 view, materialized view를 지우는 거는 어떤 명령이었죠? 네, drop materialized view 해서 country location view를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체화된 뷰 여러 옵션을 바꿔가면서 만드는 방법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입니다. 우리가 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뷰 생성과 읽기 전용 뷰 그리고 이제 구체화된 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뷰를 한번 요구사항 조건에 대해서 그 특정 조건에 따라서 만족하는 그런 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라클 계정 말고 HR 계정에서 수행을 해야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SQL을 작성해 보고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작성한 SQL이 정답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employees 테이블에서 07년도에 고용된 직원의 employee ID,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이메일, 그 다음 hire date, job ID 컬럼 값을 가지는 그런 employee 07 뷰 이름의 뷰를 생성해 달라. 자, 이거는 말 그대로 07년도에 고용된 직원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그런 뷰를 생성해 주면 되겠죠. 자, 항상 이 뷰를 만들기 전에요. 우리가 그 조건이 정말 만족하는 셀렉트 문인지를 한번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뷰를 다시 생성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검증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 현재는 employee ID랑 그 다음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hire date, job ID 이렇게 컬럼 값을 지정해 달라고 했으니 이대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당연히 employees table에서 from 해줘야겠죠. 그리고 where 조건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where 조건이 중요한 게 고용된 어떤 날짜가 07년 돼야 돼요. 그 우리 hire date 있잖아요. 이 hire date의 07년도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주는데 우리 이렇게 07년도만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7년도만 네, 바로 between으로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between 말고도 여러분 여러 가지 논리 조건을 지정해서 또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between으로 해볼게요. 자, between으로 07년도 1월 1일부터 07년도 12월 31일까지 즉 07년도에 입사를 한 고용이 된 직원들 조건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질의 결과를 보니까 네, 다 07년도죠. 07년도에 대해서 결과 나온 걸 알 수 있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employee 07 뷰라는 이름의 뷰를 생성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create or replace view employee 07 뷰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as로 해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이 요구사항에 맞는 뷰 생성을 해볼게요. 네, 생성이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select를 통해서 employee 07 뷰 잘 생성이 되는지 보면은 네, 이 뷰를 select 했더니 네, 07년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조건을 볼게요. employees table에서 department ID랑 job ID로 그룹화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 샐러리가 9,000 초과인 직원
즉 9천 초과가 되는 평균 셀러리를 가지는 직원에 대해서만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균 셀러리 즉 그룹한 결과에 조건을 주는 거라서 해빙줄 써야겠죠. 디파트먼트 아이디, 잡 아이디, 셀러리의 평균 값인 셀러리 에버리지 컬럼 값을 가지도록 하고 컬럼 값이 그러면 총 하나, 둘, 세 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셀러리 평균 셀러리 값이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달라. 그러면 오더 바이 하는데 디스크립션 디스크리트하게 디센딩 그 다음에 하이 셀러리 뷰 이름을 붙이고 읽기 전용 뷰래요. 그럼 마지막에 with 리드 온리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department ID 그 다음에 job ID 그리고 셀러리의 평균이죠. 그럼 average salary. 근데 이름을 salary 언더바 average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 만족하는 것 해줬고요. 당연히 employees table에 from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 그룹화 해야 되잖아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잡 아이디로요. 그럼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잡 아이디 그리고 평균 셀러리가 9천 초과잖아요. 그럼 having 평균 average 셀러리가 9천 초과인 직원. 자, 이렇게 해주고 정렬돼야 돼요. 평균 셀러리 값이 높은 순으로 그러면 order by 해주는데 셀러리 에버리지 값이 디센딩 해줘야겠죠. 그리고 읽기 전용이래요. 자, 이거는 일단 이거 한번 검증한 다음에 검증하면 잘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뷰를 만들어야 되니까 create or replace view 여기에 high salary view 즉 높은 셀러리를 가지는 직원들만 줘야 하는 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데 읽기 전용이라서 마지막에 with read only를 붙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잘 생성이 됐죠? 자, 생성된 결과 잘 됐는지 한번 셀렉트를 해볼게요. 네, 셀러리, 하이 셀러리 뷰 결과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실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매니저 아이디랑 인플로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자체 조인을 하는 형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매니저 아이디가 있는데 매니저 아이디가 곧 인플로이 아이디랑 이제 셀프 조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셀프 조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직원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결합하는 건 어떤 거였죠, 우리? 네, 결합하는 그 연산자, concatenate 연산자 있었죠. 그리고 관리자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또 결합. 그러니까 이제 직원의 first name, last name을 결합한 그러니까 직원의 이름, 그 다음에 관리자의 이름, 그리고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 오더 바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셀프 조인 하는 거니까 어차피 조인하고 웨어 조건으로 조인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름은 employee manager, employee랑 매니저가 정보가 있는 뷰. 근데 읽기 전용으로.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select 해주는데 일단 조인을 하는데 employee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 를 넣어주고 그 다음 직원의 first name과 last name 결합 직원의 first name과 last name 지금 직원 first name과 이거 결합 OR 그 파이프 기호 2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붙여서 last name 이렇게 해주고요. 이 두 개 결합한 거를 employee로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매니저에 대해서도 first name과
last name을 결합하고 매니저라는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네, 그럼 직원과 관리자의 둘 다 이제 결합한 개의 정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from employee employees 그 다음에 똑같이 employees인데 매니저 정보인 m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는 where 조건에 그 지금 현재 employees에 있는 매니저 아이디랑 그 m에 있는 employees에 있는 아이디가 같아야겠죠. 그리고 order by 정렬을 해달래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 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된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됐네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정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직원의 매니저가 누군지 오른쪽에 다 각 이제 직원별로 매니저들이 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상으로 읽기 전용 뷰를 만들어야 돼요. 자, create or replace view. 여기에 이름은 employee manager view입니다. employee manager view as 넣어주고 해당하는 뷰는 읽기 전용 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with read only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뷰를 만들어 볼까요? 네,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잘 생성이 됐는지 한번 셀렉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Employee Manager View. 네, 이렇게 잘 생성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뷰. 자, 그리고 마지막은 구체화된 뷰예요. 구체화 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뷰도 해봤고 읽기 전용 뷰도 해봤고 마지막은 구체화 뷰. 구체화 뷰는 네,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에 요청 시 변경 가능하도록 테이블 하나, 둘, 셋, 네 개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셀렉트부터 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구체화된 뷰라서 오라클 계정에서 수행을 해야겠죠. 오라클 계정에서 from절에 hr에서 employees 그리고 departments의 d 그 다음에 jobs의 j 그리고 locations의 l 굉장히 많네요. 이거 조인 조건부터 미리 좀 줄게요. 헷갈리니까. 이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디파트먼트 임플로이의 디파트먼트랑 뒤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 두 개를 이퀄로 해주고 그 다음에 job 아이디도 합쳐야 되겠죠. 임플로이에 있는 job 아이디랑 jobs 테이블에 있는 job 아이디 조건 주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아이디는 디파트먼트에도 있고 로케이션 테이블에도 있죠. 자,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디파트먼트에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랑 로케이션은 로케이션 아이디 임플로이에 있는 job 아이디랑 job 아이디 j 잡스에 있는 job 아이디 이렇게 결합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셀렉트는 이제 조인해서 first name인데 first name은 employee에 있죠. first name 그 다음에 last name도 employee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죠? department name은 어디 있죠? 당연히 departments에 있겠죠. department name 그리고 job title은 이제 거기에 있겠죠. j2의 job title 넣어주고 city는 로케이션에 있습니다. city 로케이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셀렉트 절은 완료가 됐는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면은 first name, last name, department name, job title, city까지 이렇게 총 5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내용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화된 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create materialized view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은 그냥 컴퍼니로 할게요. 그냥 컴퍼니 뷰. 그리고 옵션으로는 구체화된 뷰를 내부의 데이터를 채우고 내부의 데이터를 채워야 되니까 생성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immediate 그리고 이제 요청 시 변경된 내용을 뷰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니까요. 리플래시인데 on demand죠. 요청 시에. 그리고 그 전체 뷰를 반영할 수 있도록 complete로 할게요. complete as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구체화된 뷰 한번 잘 만들어 볼까요? 자, 실행해서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자, 셀렉트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컴퍼니 뷰. 네, 실행했더니 잘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요. 컴퍼니 뷰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지금 현재 실습 끝에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해서 만든 뷰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drop materialized 뷰를 하거나 drop 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이제 GUI로도 쉽게 이렇게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구체화된 뷰 내용에 컴퍼니 뷰라고 이렇게 있죠. 컴퍼니 뷰. 방금 만들었던 이 구체화된 뷰입니다. 얘를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삭제가 있어요. 여기 삭제. 이렇게 삭제를 해도 이제 우리가 GUI로 그냥 쉽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rop materialized 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HR에서도 우리가 이제 실습하면서 만들었던 이제 여러 가지 뷰가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뷰. 네, 뷰를 보면은 뷰에 우리가 만들었던 뷰 여기 아닌데요. 여기죠. 네, 여기 한번 뷰를 살펴볼게요. 기존의 employee details 뷰는 기존 예제니까 이제 지우지 말고요. 우리가 추가했던 여기 지금 3개의 뷰가 아직 존재하죠. high salary 뷰 이런 것들 우리가 방금 했던 거니까 삭제. GUI를 통해서 삭제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employee manager 뷰 이것도 삭제. 네, 쉽게 삭제되죠. 그다음 employee 07년도에 입사한 employee 07 뷰 이것도 삭제.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샘플 예제로 있는 뷰니까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뷰에 대해서만 삭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어떤 뷰 생성도 해봤고 삭제도 해봤고 그리고 변경도 해봤고요. 그리고 뷰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뷰도 해봤고요. 다중 테이블에 대한 조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뷰도 해봤고 그 다음 구체화된 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읽기 전용 뷰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뷰 생성, 변경 그리고 제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뷰를 생성할 수 있는데 뷰를 만드는 그 어떤 장점 그래서 뷰도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만들다기보다는 우리가 뷰의 장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필요한 뷰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생성해서 운영하는 데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 함께 살펴봤습니다.